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베개 커버 꺼내요. 예, 알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걸려요? 손님들이 좀 깨끗하게 쓰고 나가시면 그러면 좀 그래도 혼자서 꼼꼼하게 해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많이 치워야 될 게 많고 막 쓰레기 양이 많고 막 그러면은 좀 더 걸립니다. 한 3시간. 오늘은 좀 깔끔한 편이에요? 오늘은 깨끗한 편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친구는 일단 세팅을 했고요. 저쪽 방은 좀 이따가 할게요. 오늘 인생 2막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삶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여긴 동대문구인데요. 차미 호스트님 모시고 실제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 과정이 어떤지, 뭐 어려움이 어떤 건지, 아니면 준비하신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열심히 하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대문구 장안평역 근처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고 있는 차민이라고 합니다. 네. 문 연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계기로 에어비앤비를 여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한 10년 더 전부터 에어비앤비 처음 나왔을 때 외국인 친구한테 그런 어플로 자기는 그냥 호텔을 안 가고 사람들 집들을 그냥 가서 묵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돼갖고 저도 해보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휴가 갈 때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쓰는데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때는 직장 다니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기회로 인해서 좀 공백이 생겼을 때 요가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워낙에 이제 이쪽이 관련 규제 법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 조금 정리되다 가는 상황에서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집을 구하는 거였더라고요. 집주인한테 네.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웃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제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집으로 하면 되잖아. 네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럼 뭐 내가 혼자 사는 공간을 한번 써보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숙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에서는 외국인 상대로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주저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제가 이제 호스트 양성 과정을 네. 에어비앤비하고 그다음에 서울 여성재단 센터 네네. 거기서 이제 했던 거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수업을 들었을 때 그 한국 도시민박업 협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래서 이유는 한국 분들은 대체로 주말을 많이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일수도 뭐 3박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1, 2박 정도만을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미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되게 멀리 아시아까지 왔으면은 좀 길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큼직큼직하게 예. 숙박이 들어오는 게 외국 분들이다 보니까 훨씬 외국 분들만 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수업 때. 그래서 막상 받다 보니까 평균 한 4, 5박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숙소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저도 그 어플 상에서 3박 이상으로만 받는 걸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번화가에서 많이 외국인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마포나 뭐 홍대. 네. 근데 여기는 솔직히 조금 그렇게 핫플레이스도 아니고 그쵸. 한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셨나요? 어때요? 제가 9월 1일부터 손님이 계셨으니까 이제 한 3개월 꽉 찬 3개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여기 건대도 가깝고 성수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답심리까지는 사람들이 왕십리 답심리까지는 좀 아는데 장안평은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6년 정도 살았었는데 강남 출근하거나 뭐 성수동 놀러 가거나 할 때는 전혀 불편한 게 없었어서 왜냐면 걸어서 5, 6분이면은 5호선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한번 저도 좀 될까?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또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상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2, 3일 정도로 오시는 손님들은 대체로 일본, 중국 분들이 가까우니까 그냥 짧게 있게 가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항철도 연결되는 뭐 그런 홍대나 이런 데가 더 가깝고 좋은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 중심가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손님들은 더 오히려 박수가 긴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이 에어비앤비 등록하면서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제일 막막했던 건 주민 등기 받는 거. 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이런 네.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산다라고 하면 과반 이상, 그러니까 5가구 이상한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5가구 안에는 인접 세대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옆집, 윗집, 아랫집 그렇죠. 포함. 그래서 저희 바로 옆집, 네. 그다음에 아랫집, 윗집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구마다 구의 담당자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네. 저의 경우엔 4층은 다 받아라 무조건. 아, 그래서 밑에 층, 바로 밑에 층은 다 받아요. 아, 제가 죄송해요. 5층? 5층. 5층을 다 같은 층은? 받아라. 네. 그 다음에 위아랫집은 아. 꼭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왜냐면 시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어떤 때는 또 뭐 아랫집만 받아라. 뭐 이런 분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청소하시는 거 봤는데 청소도 힘들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청소하는 걸 싹 다 제가 했던 일들을 리스트로 다 만들었었거든요. 예.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남한테 시키면은 이제 이걸 내가 다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걸 남한테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진짜 어쩌다가 한번 제가 정말 여의치 않을 때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온갖 세세한 부분들을 다 신경을 쓰려면은 제가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 3개월 되셨잖아요. 그럼 월 평균 뭐 얼마 정도 버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그게 지금 예. 월별마다 조금씩 편차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매월 다 똑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말고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이런 집을 빌리니까 월세가 나가죠. 그러면 네. 이제 수익에서 월세와 관리비와 광열비를 제하고 만약에 청소까지 시키시는 분들은 청소비 외주 주는 그 비용도 다 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정말 적게 남으시는 분들은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으시고 한 개당.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순수익이 정말 높으셔가지고 300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의 경우는 제일 좋았을 때가 300 이상까지 막 순수익이 남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정말 300 가까이 좀 남으면은 좀 잘 남은 거고 아니면은 보통 200 정도 평균적으로 잘만 받았다고 하면 1월 달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지금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항상 200 이상 정도는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럼 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이긴 한데 어떤 분들이 에어비앤비 호스트로서 좀 적합한지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누가 연락하면 막 물이 안 나와? 아, 물이 안 나온다고? 막 이런 걸로 하루 종일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 그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네. 손님들이 뭐 그릇을 깰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그릇 같은 거는 소비재니까 네. 깼으면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내가 뭐 사다 넣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원래는 에어비앤비 정책상으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돈 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걸 받아야 되나? 굳이 그거를 따박따박 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평점을 잘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뭐든지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어떤 연희동에서 실제로 하고 계신 선생님 집을 이제 실습을 갔었는데 그분도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걸로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분은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알아서 항상 주기적으로 한국에 오셔야 되는 손님들, 그러니까 재방문 손님들 있죠. 네네네. 재방문 손님들로 항상 매월 반 정도는 찬대요. 그래서 경기도 안 타고 아무래도 그래서 오랫동안 하신 게 갑이다. 아, 예.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워낙에 우후죽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요즘에 전세 대란 때문에 월세도 잘 없고요. 플러스 월세로 하다 보면은 그 집주인분이 이 사람의 에어비앤비를 탐내지 않더라도 그 집주인분의 뭐 아들이나 아니면 조카나 뭐 아니면 삼촌이나 하여튼 온갖 친지들이 그거를 알게 되면 다 탐을 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임대차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2 해가지고 4년 안에 최대한 뽑아먹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지도 조금 미지수고, 사실 에어비앤비를 하는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공사를 자기 돈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도 뽑고 나갈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좀 영속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이것도 자기 걸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또 지적이네요. 네. 너무 허황된 기대를 갖고 시작하는 건 좋지 않고, 이렇게 본인 집으로 본인이 호스트로서 게스트를 대면할 수 있고, 리뷰 관리 같은 것도 직접 할 수 있고, 청소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수익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일도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부업의 일환으로서 좋은 거지, 이걸 여러 개를 막 해가지고 이걸로 떼돈을 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엄청 자신이 이제 경험이 좀 쌓였을 쌓이고, 때 앞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진입하실 예비 그게 분들을 위한 한마디 정도 해주시죠. 웬만하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집주인분한테 받으시고 본인 집으로 하시거나 자기 걸로 하시거나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그거 사실 어렵죠. 근데 모든 집들이 다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 기준에서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는 한국 사람 기준인 거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굉장히 좋게 보죠. 물론 언덕진대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언덕진대를 그 캐리어 끌고 올라가려면 힘들어하니까. 근데 자기 숙소가 만약에 이렇게 너무 가깝거나 뭐 그런 지하철역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특색이 있는 인테리어가 있다던가 한국스럽다던가 정말 매력 포인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가격이 정말 너무 괜찮다던가 막 그러면은 여러 이유로 오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집중 중심지들 있죠. 홍대, 마포 막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아서? 나오기도 나오지만 너무 비싸요. 네, 월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엑시트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권리금을 받고. 그러면 권리금이 막 3천만 원 정도의 권리금으로 해가지고 홍대에 있는 거를 막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많아요, 요즘에 권리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없어진 돈이잖아요. 권리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거의 한 1년 반 동안을 무상으로 벌리는 게 없이 그냥 이 숙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금을 내고서라도 막 받으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조심할 게 많네요. 조심할 게 많고. 네네. 좀 희망이 되는 좀 말씀 없을까요? 아니 근데 그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들은 되게 불안정하고 수입도 되게 막 오락가락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으로 합법적으로 오픈을 한 게 뭐 가능하면 2개 정도까지만 잘 소중히 마음을 담아서 운영을 하면 나름 즐거운 경험도 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작고 소중한 그 경제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실제로 고민하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이 호스트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가.